코인을 하시는 분 대부분 많은 분들은 코인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과연 여러분들의 계좌는 달라지셨나요? 이 종목 사면 1000% 간다, 2000% 간다 말씀드리는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그런 채널을 원하시는 거라면 지금 시청을 끄셔도 좋습니다. 올바른 분석이 무엇인지 이 영상 안에 담았습니다. 차트 분석 시작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입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 관점이 틀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99에서 101K 사이에 나오는 하방을 예측을 했지만 이 분석이 어긋났고 비트코인 지금 현재 109K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난 시간 제가 왜 하방을 이야기를 했고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복기를 한번 하고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차분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우선 제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하방을 외쳤던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날봉으로 봤었을 때 보시면 이 자리가 109K가 금액이 올라가져 있는데 RSI가 꺾였고 비트코인이 조정이 내려왔죠. 어디까지? 74K까지. 여기 74K가 제가 중요한 지지라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가 반등을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반등은 하방을 위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했고 조정이 내려와서 최소 60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무지성이 아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구간의 큰 매물대가 있습니다. 16K부터 시작된 파동 중에서 보시면 74부터 48,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던 기간 가격 조정이 컸던 이 매물대와 32부터 24까지 만들었던 이 러닝 플랫, 이 두 개의 큰 매물대가 있었는데 물론 조정이 작진 않았어요. 32%면 비트코인이 많이 빠진 거죠. 근데 하지만 이 두 구간의 매물대에 비해선 조정이 한없이 부족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던 구간을 체크를 해드리면 여기 21년도 최고점 그리고 22년도 최고점 보시면 금액이 이렇게 두 번의 갱신하면서 엔딩 다이아고널을 만들었는데 보시면 RSI가 두 번에 걸쳐서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고 비트코인이 강하게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2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올라가져 있죠. 근데 RSI를 보면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친 하락장이 시작이 됐었죠. 비트코인이 80% 가까이 하락을 보여줬던 자리예요. 근데 이번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저번에 ETF 승인 났던 이 자리도 조정이 별로 안 돼 보이지만 단기간으로 비트코인이 23%가 빠졌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109K 이 자리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던 자리였는데 조정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다시 한번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뚫리니까 폭락이 나왔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언급을 하면서 22% 반등을 했는데 여기 물을 먹고 차트가 제일 큰 하락폭이 시작이 됐던 시발점이 94부터 94K 매물대였습니다. 근데 이 매물대를 일자로 뚫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매물대를 보고 매매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줬던 자리는 이런 공통 구간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보시면 여기서 롱도 받았었죠. 어디서 롱을 받았냐? 이 자리에서 롱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 여기 날짜 보시면 5월 9일 새벽이었습니다. 롱 포지션 전량 입절을 했고 이 롱 포지션 수익가 그리고 여기 위에서 숏 수익이 있었죠. 색을 빨간색으로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두 구간의 수익이 있었어요. 구간이 짧아 보이지만 구간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했던 건 뭐였냐면 여기서 4시간 봉상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져 있는데 이 RSI를 보면 차트가 4시간 봉상 차트가 강하게 올라서 가매수권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4시간 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저항을 막고 있었고 이렇게 확산형 마감을 생각을 했었어요.
확산으로. 아니면 혹은 여기서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온다거나. 이건 텔레그램으로 공지를 드렸었죠. 이렇게 5번의 파동 이후에 다시 하락을 가거나. 이 99를 못 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확산이 99가 뚫리면서 100일 부근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손절이 물론 그전 수익은 롱이랑 숏 수익으로 해갖고 하나 8억 정도를 벌었고, 이번에 손절로 한 5억 정도 뱉었어요. 근데 금액이 나갔다고 해서 뭐 멘탈이 나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항상 수익이 있을 수만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매매라는 건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높은 확률의 투자를 하는 게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비트코인 변곡이 시작이 됐고, 그럼 지금 차트를 바라봤었을 때, 복귀를 마쳤을 때 저는 같은 관점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데이터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방향성은 명확해졌습니다. 어떤 게 명확해졌죠? 제가 99가 뚫리면 여기 109K도 뚫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올라온 게 여기가 임펄스라는 얘기거든요. 임펄스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여기가 3의 1파동의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3의 2파동 조정이 굉장히 작았어요. 굉장히 작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제 1파동이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 파동을 조금 잘라서 15분봉을 잘라서 보면 여기도 나름 펄스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여기 구간이 보시면 금액이 올라가져 있는데 숏을 안 친 이유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임펄스로 보이는데 왜 숏 안 친 거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여기가 2파동이거든요. 상승장 특징인데, 저는 상승장에서 숏을 칠 때 어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여기가 2파동이에요. 근데 그럼 여기가 4파동이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3파동 3 이제 여기를 3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2파동보다 큰 가격 조정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앞으로 숏은 길게 가져갈 일이 없어요. 짧게 짧게 가져갈 겁니다. 숏 포지션을 받는다라고 하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숏을 칠 거고요. 조정에 오히려 명확한 롱 타점을 받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전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숏 포지션을 기다리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109 최고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신고점 같은 경우에서 이런 걸 일자로 뚫고 올라가는 경향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이건 실전 차트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리면 리플도 좀 예시가 될 거예요. 일봉인데요. 보시면 이런 신고점을 일자로 뚫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뚫기 직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조정을 한번 주고 가지. 근데 이렇게 큰 조정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리플도 그렇고 최근 이더리움 차트도 보면 조금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보시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신고점 두드렸을 때 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가 결국 병복점이 됐어요. 근데 이런 큰 조정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60K 관점은 완전히 폐기됐어요. 이제 완전히 상방으로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조정이 조금 나오고 횡보가 나온다. 여기서 횡보가 시작이 되고 차트가 올라온다. 올라오는 그림이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3-1 3-1 파동이 완성되는 공통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숏을 들어갈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매물대 반익절이 변동성이 커서 5%거든요. 로스가 짧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회색깔 선이 최고점이란 말이죠. 로스가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여기서 3-2 조정이 나올 건데 여기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임펄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메이저 2파동 조정인데 이 조정보단 크진 않겠지만 가격적으로 그래도 5% 정도 하락이 단기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 여기 구간에서 공통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받아서 한 50% 정도 수익을 챙길 거예요. 이때는 반익절이 아니라 원래 제가 항상 취하는 전략이 뭐였죠? 숏 포지션을 받고 적당한 구간에서 반익절을 하고 올라오면 본전 치고 TP까지 내려가는 건데, 제 TP는 지금 이제 숏은 길게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100% 익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 관점대로 흘러갔었을 때 손익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 라고 하면 50%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정의 롱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롱을 받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파동 카운팅을 볼 겁니다. 명확한 ABC 조정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었을 때 그렇게 이런 ABC 형태 파동 카운팅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런 채널도 보일 거고, 그리고 여기 뚫으면서 슈팅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 99자리가. 이 자리가 뭐였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기가 뚫었었을 때 저항 라인이었다면 이 자리가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긴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99 라인으로 만약에 조정이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풀 롱 포지션 받을 겁니다. 풀 롱 포지션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99에서 손절 나갔었을 때 해칭으로 바로 롱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었냐? 밑에서도 여기 60에서 받았었을 텐데 보세요. 여기랑 달라요. 제가 여기서 롱 포지션을 받았던 이유는 너무 근거가 명확했어요. 일단 금리 발표가 시작이 안 된 시점에서 폭락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히려 반등의 추가 숏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는 일단 공통적으로 여기가 반등이 나올 구간이었고, 그리고 금액이 빠져 있는데 RSI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어요. 30분 봉으로 봤을 때 1시간으로 봐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롱을 받았던 거고, 이 롱은 수익이 좀 컸어요. 그래도 한 대략 한 80% 정도 수익이 있었거든요.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서 물량이 조금 많은 상태에서 24% 손절이 나가긴 했는데, 원래라면 클로스를 해서 10%를 넘긴 일이 거의 없긴 한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확신이 조금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로스를 조금 러프하게 두고 차트를 지켜봤었는데, 물론 그 전에 숏 수익도 있었고 롱 수익도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긴 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여기서는 근데 얘기가 좀 달라요. 얘기가 좀 달라요. 보시면 여기는 금리 발표 전이기도 했고, 근데 여기가 뚫린다라고 했었을 때 무작정 가기엔 이미 금액이 여기가 올라가져 있는데 여기서도 다이버전스가 하다가 걸려 있었어요. 하다가 걸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99, 100일 매물대가 가득가득 쌓여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선 롱 받을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라갈 건 보였지만. 그래서 제가 뭘 했냐? 뭘 했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으로 공유 드렸죠. 어떤 거 공유 드렸어요? 자, 보시면 제가 오늘 새벽이에요. 숍 손절 나가면서 현물 업비트에서만 하나 한 8억 정도 오피셜 트럼프 매수를 했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매수를 했고요. 물론 해외 거래소에서는 더 큰 금액이 매수가 들어갔죠. 해외 거래소에서 하는 거는 제가 왜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냐면 이 김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예요. 이제 상승장이 시작이 되면 김프가 3월달 2024년 이 3월달 차트를 보시면 여기 구간에서 김프가 거의 30%? 예, 2, 30% 정도 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정확한 수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구간에서 김프가 미친 듯이 꼈었어요. 근데 이때랑은 얘기가 달라요. 온전한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내려오는 롱을 99자리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롱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 이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꽤나 길게 가져갈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지금 이제 완전한 불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음, 이런 불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액을 보지 말고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완전한 불장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기 카운팅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메이저 3파동이 진짜 출발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림만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파동이 끝난 거고, 이제 3파동이 이제 3의 2 조정이 거의 안 나온 상태고,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를 깨고 올라간다라는 건 이건 상승 추세가 진짜 미쳤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17, 2021, 22 불장 때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날뛰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얘기가 많이 다르다. 그때보다 알트코인들이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어떤 코인들을 조금 골라 잡아야 될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선물 계획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물 매매 계획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공지를 드릴게요. 일단 올라온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적으로 숏 포지션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숏은 뭐 60 날아가는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 50% 정도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널 상단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숏을 칠 거예요. 로스가 너무 명확하기도 하고 공통으로
빠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매매를 할 거고요. 내려온다라고 하면 완익절을 하고 99 정도 부근까지 차트가 명확하게 내려 꽂히는 게 확인이 되면 여기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받아서 이 롱 포지션은 꽤나 길게 들고 갈 겁니다. 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 계획을 설명을 드렸어요. 올라오면 숏 받고 적당히 익절하고 50% 정도 수익 보고, 여기 롱 포지션은 메인 포지션이에요. 올라간다라고 하면 정고점에서는 당연히 한 번은 익절을 할 거예요. 꺾일 게 보이기 때문에. 본절 로스하고 나머지 롱은 좀 길게 들고 가면서 롱을 추가로 받으면서 불태우면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코인을 볼 때 많은 종목들이 있죠. 이제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도 잘 가고 있어요. 17,495원 정도 부근에 매수를 했고, 니어 프로토콜도 하나 한 1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하나 1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네, 매수를 했고, 이 니어 프로토콜이랑 하나하나 좀 다뤄드릴게요. 일단 니어 프로토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니어를 매수를 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저는 온전한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보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하단 채널이 보여요. 이건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보시면 자, 이렇게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이었고, 그리고 금액이 빠졌는데 RSI를 보면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이 될 거예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그리고 보시면 올린 시간이 144일밖에 안 돼요.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 중에 하나였죠. 800% 정도 올렸어요. 38% 정도. 근데 조정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관점이 원래 60K였는데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디 구간까지 니어 프로토콜을 보고 있냐면, 여기 24,000원 물 먹었던, 여기 두 구간 물 먹었던 구간 보이실 거예요. 여기 두 구간. 최소 못해도 이번 불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 한 24,000원 부근까지 온다라고 하면 50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기간 가격적으로 충분했고, 조정이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완전한 상방을 바라보고 있고, 상승했던 시간에 비해서 가격 되돌림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온전히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면서 올라가는데, 얘만 컨펌이 난 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500%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24,000원 부근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전량 익절을 할 겁니다. 저의 그릇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그릇은, 저만의 관점은. 그리고 트럼프 코인. 트럼프 코인은 왜 매수했냐?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시면 트럼프. 자, 트럼프 코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바이낸스 차트로 보셔야 돼요. 보시면 아직도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신고가가 77.45달러인데, 저는 트럼프란 사람이 비트코인 이 오피셜 트럼프를 발행을 하면서 고작 이 상장빈 먹고 설거지하려고 이 코인을 상장시켰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알트코인들이 어떤 호재를 힘입어가지고 펌핑이 나오고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또 덤핑이 나오죠. 던지는 게. 근데 이 신고점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겨우 이 상장빔 이거 하나 먹겠다고 이 코인을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시켰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2025년 완전한 불장으로 이제 선언이 됐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신고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었을 때 458%예요. 최소. 근데 저는 이 신고가 부근에서 다 익절을 할 게 아니라, 전량이 익절하는 게 아니라 물량이 반 정도만 들고 나머지 반은 들고 갈 겁니다. 언제까지? 비트코인 불장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구간까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으로 공지 드릴 거예요. 공지 다 드렸고요. 이미 여기 1951분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이미 제가 오피셜 트럼프 매수했던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이 매수했던 내용을 보여드리는 게 그냥 무작정 따라해라 라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진행을 했죠. 쇼 포지션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틀렸지만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99, 100일이 뚫리면 뭐 한다고 했죠? 오피셜 트럼프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일단 이 니어 프로토콜도 그렇고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코인도 보시면 도지코인도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거 완전히 컨펌이 났다라고 봐야 돼요. 보시면 금액이 빠져 있고 RSI가 올라가져 있어요. 이건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신호고, 보시면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어요. 여기가 매물대가 가득가득해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고 부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100% 정도 수익인데 나쁘지 않은 수치죠. 사실상 현물에서 100%라고 하면 엄청난 큰 수치인데, 굳이 기대값을 따진다라고 하면 니어나 오피셜 트럼프가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코인이 오피셜 트럼프이기 때문에 오피셜 트럼프의 비중을 조금 많이 뒀어요. 업비트에서만 매수를 한 게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도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왜 좋게 보는진 제가 지난 영상들에 많이 말씀을 드려놨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려놨으니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바이누도 마찬가지로 도지랑 같이 가는 민코인이죠. 얘도 보시면 지지가 여기 0.159달러,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됐던 이 시점에서 얘도 금액이 빠졌는데 RSI가 상승 다이버스가 걸렸고 금액이 빠졌는데 RSI가 올라갔죠. 추세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비트 가면서 같이 갈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자, 일단 어떤 알트코인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알트코인을 살 때 골랐던 제 이 특징이 뭐냐면, 일단 업비트에서 주도하는 코인들이 아니에요. 일단 이 니어 프로토콜을 코인마켓캡에서 검색을 한 건데요. 일단 1등이 어디냐면 바이낸스예요. 16.83%.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16.83%고 업비트 코인이 3.90이에요. 업비트에서 주도하는 게. 이 얘기는 업비트 세력이 던진다고 해서 여기 코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제가 싫어하는 코인들은 김치 코인들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대표적인 김치 코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 이 스트라이크라는 코인이 있어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선 비트가 올라가더라도 지 혼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펌핑이 굉장히 빠르게 왔다가 금방 죽어요. 자, 이게 특징이 뭐냐면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MM팀들이 진짜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올리고 싶으면 올릴 수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애초에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 코인마켓캡에서 검색을 해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니어 프로토콜이랑 다르게 업비트에서 유통량이 지금 거래를 되는 게 98%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코인들만 좀 거르셔도 돼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량이 좀 있고 바이낸스에서 위주에서 거래되는 코인이 많다라고 하는 코인들이,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높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바이너 도지코인, 오피셜 트럼프, 솔라나, 니어 프로토콜 말고도 에이다 이런 코인들 같은 코인들이 장기적으로 들어갈 만한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이것만 조금 알고 계셔도 잡코인 정도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번 불장에서 좀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김프 같은 경우에서 김프가 아직 하나도 안 묶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아직 과열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전혀. 아직까지 과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코인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이미 김프가 많이 과열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프 시색 차이까지 먹을 생각을 하고 업비트에서도 매수를 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도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들어오는 상승장 같은 경우에선 지금 비트코인 역대급 차트를 봤었을 때 대략 상승장들이 한번 볼까요? 21년도 여기 상승장 계산을 해보면 대략 390일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6K부터 진행됐던 상승 파동은 808일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아무리 상승장이지만 중간중간 골짜기는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때 비트가 조금 빠져도 알트코인들은 진짜 미친 듯이 빠지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심리적으로 반익절이라는 걸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추세를 다 먹겠다라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구간에서 반익절을 하고 온전히 리스크 없는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보시면 텔레그램 방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1951분 들어와 있는 현물 텔레그램 방은
제가 고정 댓글 통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현재 884분 들어와 있는 선물 텔레그램방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비트코인 관점 같은 게 계속해서 나가고 오른쪽에 설명란이 나갈 거예요. 비트코인이 24시간 동안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 그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제가 바라보는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차트의 프랙탈 그리고 캔들이나 거래량 같은 거 보는 방법 다이버전스 보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지를 드리고 있고 이 텔레그램 방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롱 받았다 숏 받았다 하면 그냥 무작정 따라하라 이런 것보다 차트를 바라보는 눈을 띄워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본인 혼자서도 매매가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막막하죠. 책을 어떤 걸 봐야 음,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그래도 교보제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제가 매니저님 링크 남겨드릴 거예요.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한 분 한 분 차분하게 다 입장을 시켜드릴 거니까요. 예,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손절이 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 관점을 별로 참고하지 않아요. 제 관점이 제가 왜냐면 다른 사람들 관점을 보고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왔던 자리에서 60K 하방을 바라봤지만 결과적으로 틀렸죠.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했었을 때 저는 똑같은 방향성을 갈 거라고 예측을 다시 한번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소신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손절이 나가더라도 그게 데이터가 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포지션도 포지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수익도 볼 때가 있고 손해 볼 때가 있죠. 다만 수익을 보는 경영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공통 구간을 먹으면서 반익절, 반본절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이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관점이 맞았을 때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확률을 높여가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에 좋은 일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먹을 구간이 이렇게 60K까지 만약에 내려갔다라고 하면 먹을 구간이 이렇게 큰데 이 손절 라인 무서워가지고 포지션을 못 받는다라는 건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건 트레이더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변화 없습니다. 같은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똑같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살아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도 오히려 조금 더 깨끗해졌어요. 사실 60K가 내려와 졌다라고 하면 훨씬 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현물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승장 시나리오가 제일 좋을 거예요. 그리고 60K 내려간다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그러신 분들도 있었어요. 60 말이 되냐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매매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이번에 손절이 나가면서 금액이 조금 손절이 나간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수익을 봤던 게 훨씬 더 컸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차트를 보는 시간을 더 늘릴 거예요. 음, 영상도 더 꾸준하게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성원에 많이 보답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